자, 이번에는 미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하자고 해서 뭐 국가 간 정상회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빠르면 6월에도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미국 전문가죠, 담당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2월 달에 이루어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G20 회의가 독일에 있어요. 이제 네. 이번 7월 7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6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 네. 6월이냐? 네. G20가 있으니 그 전에 만나려고 하는 걸 네, 것이다. 그래서 6월 얘기가 나온 것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정을 또 다 알아야지 이게 왜 이게 나오는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최근에 대선 직전에, 대선 결론나기 직전에 사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돈 내라고. 그렇죠. 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문재인 네.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북풍이 불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수 정권에 네.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미국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재협상보다는 이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네. 하는 그런 주장이 좀 힘을 더 얻었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뭐 언론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좀 도는 약간 미국식 찌라시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도 그거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기자들이 만나갖고서는 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트럼프가 문재인 뭐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아, 미국 기자들이? 예, 도장 찍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얘기하자마자 예. 미국 기자들 중에 우리나라 이제 정세나 미국과의 네. 관계에 관심이 많은 외신 기자들 예. 이 트럼프의 발언을 보고 저거는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발언인데라고. 그 사람도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알죠. 해석했죠 그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네. 미국 지라시 통신에서. 미국 지라시 통신에서. 그건 뭐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그렇죠. 정도의 예. 굉장히 희한한 타이밍에 희한한 발언이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자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럼 돈 내라고 하겠죠?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장 내라고는 안 할 거다. 근데 아마도 이제 내년에 방위 분담금 재협상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일정 부분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은 덮어 씌워갖고 네. 그 원천징수형으로 해가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대놓고 먼저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외교가에서도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거는 대통령 레벨에서 안 하는 짓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말 지금 안 하죠. 너 그거는 돈 내? 이런 걸 누가 실무제- 합니까? 그걸 누가 안 하죠. 그거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소위 먼저 사업가 시절에 네.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게 해놓고 판 네.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반쯤 깎아주는 것처럼. 예. 네. 근데 이게 외교 관계라는 게 또 항상 이렇게 사업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신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갖고 있는 신뢰나 정치적인 자산을 좀 많이 까먹게 되죠. 본인은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네. 유념치 않은 것 같아요. 신뢰를 잃어도 돈을 얻으면 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걸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으로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버릴 것 같지는 않고.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가 미국에 내야 하는 돈. 그 액수는 뭐 분담금의 형태로든 뭐로든 간에, 더 늘어나게끔 만들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미국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라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했어도 마찬가지고 돈을 더 내래. 더 내라고 하는 거는 뭐. 근데 이제 네.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의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 사실 미국 측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도 뭐 보수 정당이 지금 미국은 잡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다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듣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지금하고 그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인재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었고 지금은 너무 넘쳐나서 사실은 문제단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때 했던 경험 좀 잘못됐었던 점, 뭐 잘했던 점 이런 거, 점, 예, 그런 것들 뭐 생각을 해서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껄끄러운 이제 네. 행정부가 탄생했다. 네. 예,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넘어서서 미국의 정가나 미국 기자들도 예상치 못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여기 뭐 네. TBS가 탄핵하는 전문 채널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길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고 예, 탄핵 저도 몰랐어요. 오면서 오늘 알았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네. 문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퍼뜨릴 게 없어서 해피바이러스도 아니고 탄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탄탄한 지지를 국내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연결해서 그렇죠.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다른 누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발언이나 행위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입지가.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사실 대선 때문에 뭐 기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딱 그때 미국은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국가니까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FBI 국장 제임스 콤이라고 있죠. 네.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강성해. 예, 네. 굉장히 강성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국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에 그 대선 바로 한 2주 전쯤인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 뭐 네. 이래갖고선 민주당 이쪽 저쪽 봐주지 않아요. 이 사람 안 보면. 맞아요. 그냥 네. 조직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본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터뜨리면은 나중에 뭐 트럼프가 되면은 FBI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클린턴이 됐는데 공화당 측에서 알아낸다 그러면은 봐줘갖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존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터뜨렸는데 뭐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코미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했죠.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크게 엄청난 뉴스가 돼서 엄청난 뉴스였어요. 예. 안희정 지사가 뽀뽀하는 사진 바로 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는. 그 얘기 나와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게 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네. 미국 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사실 미국에서 그 관심을 가졌던 양대 선거가 한국 선거하고 프랑스 선거거든요. 예. 실제 유럽에서의 어떤 그 미래,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 이 두 선거가 어떤 결과에 나에 따라서 그렇죠. 중요한 선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어요. 미국 네. 관점에서 보자면 네. 중요한 선거여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실제 커버리지도 많았고, 근데 사실 그걸로 썼어요. 인상적이었나 봐요. 굉장히.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안희정 도지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왜 그 사진을 썼는지는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특별히 다른 이유는 모르시고. 예. 잘 모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계속 파급력을 가지고 탄핵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뉴스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FBI 국장을 해임, 파면한다는 게 얼마나 큰 그 임팩트가 있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왜 해임을 했냐라는 문제인데, 이유는 그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건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고, 그리고 좀 오버하게 이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좀, 뭐랄까,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덕에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FBI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 네. 예, 다 날려버릴 수준으로 마이클 플린도 사실 날라간 날라갔죠. 거고 네.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있었고 되게 재밌는 사실이 알고 봤더니 이 코미 국장이 이제 잘리기 이제 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거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니까 예산 좀 더 달라고. 돈 더 달라고 더 수사하게.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박영수 특검이 예산 모자라고 사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황교안 총리한테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자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는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못해갖고 자른 게 아니라 너무 일을 잘해요. 열심히 일해서 자른 거.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을 자기를 그렇죠. 수사하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내놓는 어떤 명생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 거냐. 원래는 이제 FBI 국장이 10년 임기예요. 10년 해야 됩니까 거기는? 네, 10년 임기예요. 그래서 대단하긴 2013년에 코미 국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73년인가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10년 임기를 해갖고 그걸 규정을 해놨는데 미국은 그 정권이 바뀌어도 대부분 그게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죠. 네. 한 번 해임을 한 적이 있어요. 임기 중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잘 해임한 걸 좀 약간 후회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독박하는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FBI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안 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번에 해임건이. 그리고 코미 국장이 그 해임됐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알았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FBI 직원들하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게 뒤에 이제 TV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본인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코미 국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직원들은 이제 코미 국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TV가 있으니까 이러고 보는데 해임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잘렸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로. 본인의 해임 소식을 뉴스를 네. 통해서 네. 들었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망신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실이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 사실이 언론 측에 그게 되게 많아요. 이번 정부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된다 싶을 정도로 정보 유출이 너무 많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예. 특히나 그래서 뭐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미 국장한테 너 뭐 해임한다라고 이제 쓴 편지까지 이렇게 사진 찍혀서 유출되고 뭐 이런 식이래 갖고 핵심 인력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출신가들이 많다 보니 고액에 팔아먹는 거거나 언론에 아니면은 충성도가 떨어지거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가 진짜 나왔죠.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뭐 좀 얘기가 있는데 탄핵 바이러스를 좋아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안 되겠죠. 지금은 근데 아니고. 점수를 탄핵 점수를 계속 쌓아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점수 코인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고는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뭐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이나 이런 게 특별 뭐 특검.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들어가게 하려면은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공화당 그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도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지도부가 가만히 있어서 아직은 요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팅 사이트에서는 가능성 60% 상승이에요. 저도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점수를 많이 쌓아왔다는 거죠. 네. 1년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지율도 뭐 시리아 그때 폭격하고 나서 좀 이렇게 반등세였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30%대로 떨어졌다고. 아예 30%. 네. 1년 차에. 훌륭하네요. 등락이 아주 뭐. 그리고 지금 외신 기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 전체. 네. 처음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탄핵으로 가고 헌법재판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하고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새로 나오는 과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졌었거든요. 외신에서는 보통 이게 아직 미성숙하다는 네. 식의 표현이나 네. 그거 봐라 역시 아직은 안 되는구나라는 저는 그런 외신만 굉장히 오랫동안 접하다가 최근 뭐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좀 어색해요. 한국을 봐라 뭐 자꾸. 이게 네. 이제 과거에는 실제로 외신들이 안 그러는데 한 문장 가지고 따와가지고 막 우리끼리 과장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기사 전체가 성숙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서구가 한국을 보라는 얘기가 자꾸 등장하니까 네.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버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는. 특히 외신을 통해서 오버하는 건. 특히 그런 게 있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랑 이제 우리랑 비교를 했을 때 뭐 포퓰리즘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르펜은 포퓰리즘일 수 있지만 한국은 그게 아니다. 정말로 이게 민주적인 과정이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이제 르펜을 지지하는 네. 극우를 지지하는 그 데모 네.
많았었는데 거기는 포퓰리즘이지만 한국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거다. 네. 이런 표현이 자꾸 외신에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보려면 한국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좋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미 정상간에 이런 회담을 하고 그리고 언론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리고 언론이 특히 미국 언론이 누구의 편에 서서 이해관계를 또 설명해 줄 건지 여론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 언론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 있을 것 같아서 협상 국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쎄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언론이 한국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올 수도 있죠. 자신이 이제 국내에서 조금 약간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좀 위기에 몰리면 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베 총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대 국가를 더 때릴 수도 있다. 네, 더 때릴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좀 어필을 하려면은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만큼 얻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안 있는 거고요. 좋네요. 탄핵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봤자 펜스예요. 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미 간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물밑간에 항상 뭐 진행이 뭐 되고 있는데 아마도 김정은 예.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갑자기. 실수죠. 그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정말 실수예요?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60년이 넘은 동맹국인데 어쨌든 한국은 지금 북한하고는 적국인 상태잖아요. 뭐 네. 정쟁이 멈추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적국에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을 두고서는 만나면 영광이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면 우리나라는 이 대선 기간에서 너무 민감해서 이 뉴스가 크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만나는 게 아너드. 그리고 예, 그 네, 아너는 영광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미국 대통령 그렇게 아무나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이게 또 대통령의 입지가 다른 누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발언이나 행위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입지가.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사실 대선 때문에 뭐 기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딱 그때 미국은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국가니까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FBI 국장 제임스 콤이라고 있죠. 네.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강성해. 예, 네. 굉장히 강성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국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에 그 대선 바로 한 2주 전쯤인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 뭐 네. 이래갖고서 민주당 이쪽 저쪽 봐주지 않아요. 이 안 사람 맞아요. 그냥 네. 조직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본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터뜨리면은 나중에 뭐 트럼프가 되면은 FBI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클린턴이 됐는데 공화당 측에서 알아낸다 그러면은 봐줘갖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존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터뜨렸는데 뭐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코미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했죠.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크게 엄청난 뉴스가 돼서 엄청난 뉴스였어요. 예. 안희정 지사가 뽀뽀하는 사진 바로 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는. 그 얘기 나와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게 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네. 미국 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사실 자 이번에는 미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하자고 해서 뭐 국가 간 정상회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빠르면 6월에도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미국 전문가죠. 담당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2월 달에 이루어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G20 회의가 독일에 있어요. 이제 네. 이번 7월 7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6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네. 6월이냐? 예. G20가 있으니 그 전에 만나려고 하는 걸 네, 것이다.
그래서 6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정을 또 다 알아야지 이게 왜 이게 나오는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최근에 대선 결론나기 직전에 사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돈 내라고.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문재인 네. 대통령 당선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북풍이 불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수 정권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미국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도 뭐 보수 정당이 지금 미국은 잡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지금하고 그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인재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었고 지금은 너무 넘쳐나서 사실은 문제단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때 했던 경험 좀 잘못됐었던 점, 뭐 잘했던 점 이런 부족했던 점, 네. 그런 것들 뭐 생각을 해서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껄끄러운 이제 네. 행정부가 탄생했다. 네. 예,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넘어서서 미국의 정가나 미국 기자들도 예상치 못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여기 뭐 네. TBS가 탄핵 전문 채널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고 예, 탄핵 저도 몰랐어요. 오면서 오늘 알았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네. 문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퍼뜨릴 게 없어서 해피 바이러스도 아니고 탄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탄탄한 지지를 국내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연결해서 그렇죠. 생각해 보면 트럼프 쪽으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재협상보다는 이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네. 하는 그런 주장이 좀 힘을 더 얻었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뭐 언론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좀 도는 약간 미국식 찌라시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도 그거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기자들이 만나갖고서는 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트럼프가 문재인 뭐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나오자마자 아, 미국 기자들이? 예, 도장 찍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얘기하자마자 예. 미국 기자들 중에 우리나라 이제 정세나 미국과의 네. 관계에 관심이 많은 외신 기자들 예. 이 트럼프의 발언을 보고 저거는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발언인데라고. 그 사람도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알죠. 해석했죠 그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네. 미국 지라시 통신에서. 미국 지라시 통신에서. 그건 뭐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그렇죠. 정도의 예. 굉장히 희한한 타이밍에 희한한 발언이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자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럼 돈 내라고 하겠죠?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장 내라고는 안 할 거다. 근데 아마도 이제 내년에 방위 분담금 재협상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일정 부분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은 덮어 씌워갖고 네. 뭐 원천징수형으로 해가서 가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대놓고 먼저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외교가에서도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거는 대통령 레벨에서 안 하는 짓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말 지금 안 하죠. 너 그거는 돈 내? 이런 걸 누가 아유, 합니까? 그걸 누가 안 하죠. 그거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소위 먼저 사업가 시절에 네.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게 해놓고 판 네.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반쯤 깎아주는 것처럼. 예. 네. 근데 이게 외교 관계라는 게 또 항상 이렇게 사업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신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갖고 있는 신뢰나 정치적인 자산을 좀 많이 까먹게 되죠. 본인은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네. 유념치 않은 것 같아요. 신뢰를 잃어도 돈을 얻으면 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걸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으로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버릴 것 같지는 않고.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가 미국에 내야 하는 돈. 그 액수는 뭐 분담금의 형태로든 뭐로든 간에, 더
더 늘어나게끔 만들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미국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아니라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했어도 마찬가지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는 뭐. 근데 이제 네.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의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 사실 미국 측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